네, 안녕하세요. YNS 열정과 신념의 마이클입니다. 부흥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총 문제는 24문제 출제가 됐고요. 대화문, 그러니까 본문,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 네, 그 부분은 출제가 안 됐고, 그 대화문에서 나온 내용을 논술형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어법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문제가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16문제, 교과서 외에 8문제, 변형은 따로 없었고, 난이도는 이제 중문제가 6개, 그 다음에 하 문제가 18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특징적으로 대화문이 없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어색한 대화 찾기 아니면은 대화의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목표어법이 들어가 있는 그 표현 찾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거를 다 이제 외부 지문으로 조금 대체한 느낌의 시험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평이했습니다. 특히나 외부 지문 문제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진 않았고, 하지만 어법 선택형과 어법 비중을 합하면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어법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나 공부를 게으리한 친구들은 되게 어려웠겠죠. 그 부분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홍중 시험 특징은 이번에 논술형에서도 법 영작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웠고, 하지만 내용은 지난 시험에 비해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에 있는 어휘나 영영풀이를 잘 숙지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대비 전략은 문제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2번째 촬영이라서 하다가 조금 낙서가 돼 있네요. 자, 이게 이제 1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길이가 뭐 많이 길지는 않지만 지난번보다는 이러한 지문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가 다행히 많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번 문제가 그림이 원래 있는데 지금 그림이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칭하는 그런 동작들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제 내용에 맞게 잘 표현한 것은 이런 문제였는데요. 어렵진 않았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몸소 시범을 한번 보여준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목적. 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내용이었죠.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좀 이번에 쉽게 나왔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외부 지문, 아니, 죄송합니다.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영영풀이 문제. 영영풀이 읽고 단어를 찾은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알파벳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오는 그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영영풀이를 다 알면 틀리지 않는 문제였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태와 수량형 용사가 섞여 있는 그런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죠. 저희 학생들은 워낙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틀린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 잘 해냈죠. 5번 같은 경우도 수동태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던 지문하고도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다행히도 다들 잘 맞춰줬고 하지만 벌써 지금 4번, 5번에 5번 문제가 2개나 깔려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6번도 이제 영영풀이 문제였습니다. 영영풀이 학습지에 있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되게 열심히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통과도 해야 되고 재시험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영풀이는 3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용 문제가 또 있었고요. 하지만 내용 문제 선지가 그렇게 어려운 어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화는 아니고요. 이 대화를 그냥 이렇게 좀 창작하신 것 같아요. 창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교과서 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맥에 맞게 어떻게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갈지 이거를 고르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라는 어법을 이제 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저런 지문을 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이제 의문사를 사용해서 문맥에 맞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넣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직접 봉황할 때도 의문사 투부정사는 항상 이 의문사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오형식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습지에 있는 예문도 섞여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로 풀었었던 문제들도, 지문들,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대부분 오형식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벌써 지금 어법 문제가 네 문제 출제됐죠, 지금. 아, 영영풀이 또 나왔죠. 영영풀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가 본문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틀렸는가를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문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변형은 없었지만 그 어법 자체가 살짝 바뀌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도 해봐야 되고 이 동사의 수위치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의미 파악도 좀 해야 되고 전치사리도 신경 써야 되고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맞춰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창작문은 아니고요. 이제 이 글을 응용해서 만든 그런 내용인데 예, 보시다시피 어려운 어휘는 아니었고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점도 3점이네요. 교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당연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충분히 다 가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외부 지문에서는 또 이번에 연결사 문제가 나왔네요. 연결사. 이 연결사도 사실은 이제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본 친구들은 여기 뭐가 들어갈지 압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넣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점짜리였고요. 여기도 지금 어, 지금 이 외부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완성을 좀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려운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조금 오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해석을 조금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맥에 맞게 이 글도 잘 읽고 어떤 주제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 적절하게 잘 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5점이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또 이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죄송합니다. 어법 문제네요. 그쵸? 여기 있는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바꿔서 쓰는 문장이에요. 저희가 수동태 문제가 벌써 3개나 나왔네요. 그쵸? 네, 이번에 이렇게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동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 되게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되는 시험이었죠. 네, 다음번에도 아이들과 동중학교 아이들은 어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요약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 요약문이 완성될 것인가 였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B가 이 수량형용사가 목표법 파트거든요. 물론 이 어휘도 알아야 되지만 요 수량형용사에 대한 뉘앙스까지도 잘 이해하고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외우지 못하고 수량형용사 자체 개념을 잘 습득하지 못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 지문입니다. 19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 문제들이요. 예,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이들 다 맞췄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21번부터 22번까지도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명사 지칭 문제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수업하면서 감이 확실히 왔어요. 이게 이제 에피데믹하고 팬데믹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였고, 이제 그냥 플루하고 H1N1이라는 그 어떤 플루하고 좀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 대명사 우리 이거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일일이 다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저희가 수업한 내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대명사 뭔가 이제 그 대명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럴 경우가 있으면 꼭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자, 여기 대명사 문제, 어법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3점짜리여서 매우 손쉽게 풀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의문사에 대한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는 조금 시시하게 Y2 부정사가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거 알고 있는지 한 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3점이 되었습니다. 매우 손쉬운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이게 저희 교재에서 대화문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스크립트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거 하나만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쓰레기 사업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법 문제죠. 그렇죠? 부흥중학교는 이미 학습지에서도 그 어법에 대한 어떤 범위들이 좀 넓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법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외부 지문은 잘 읽고, 그리고 교과서에 좀 충실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읽고 정독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라든지 객관식 문제 만들어서 이 주어진 학습지 내에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번에 한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95점 이상 맞았습니다. 100점도 3명이나 나왔고요. 매우 준비가 잘 된 시험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말고사 때도 어법 준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중학교도 저희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